너무 자원이 풍부하면 안 된다. 심심해야 된다. 아이들일수록 심심해야 된다. 따사님, 이래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한가 봐요. 안전하게 서로 돌봐주며 키울 수 있는. 지금 현실에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고등학교 전까지는 휴대폰 및 미디어를 가정에서도 금지하고 있어서 나무 장난감이나 자연 속에서 미디어에 덜 자극받으며 키울 수 있었네요. 점점 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세상이라 안타깝지만 대안교육도 점점 늘고 있네요. 발도르프가 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저는 약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휴대폰이나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 자체가 지금 현대의 흐름에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기능적인 면도 엄청 많거든요. 그게 막 교육적인 게임을 해라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놀거리, 여러 가지 하다가 정말 시간을 완전 허비해보기도 하고 하는 경험 또한 그 아이들의 경험이니까. 다만 그런 건 있죠. 너무 강력한 자극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를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논의해가지고 제한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해리포터를 영화로 처음 본 사람과 책으로 처음 본 사람은 차이가 클 거거든요. 해리포터 영화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해리포터 하면은 해리는 다니엘이고 볼드모트는 그 코 없고 이게 그냥 당연해. 왜냐면 영상으로까지 그거를 봤고 어떤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브라카다브라가 어떤 색깔이고 이게 다 나왔으니까. 근데 책으로 보면 이게 나의 부족한 정보를 채우기 위한 상상력이라는 것이 발동하잖아요. 그 상상력으로 자기 나름의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 책을 보고 영화를 본 사람은 난 이렇게 상상했는데 영화에선 이렇게 표현했네 하면서 해리포터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신이 책을 보면서 상상했었던 이미지와 그것이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됐는지 이런 부족한 정보를 자신의 어떤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 발도르프 교육에서 나무, 자연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필요하지만 게임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땠냐면은 지난번에 그 스트리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랑 여기에 유어제이님이랑 무슨 만화만 얘기하면은 그 만화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왜 다 알았겠어? 난 그걸 다 봤어. 전 어릴 때 학원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피아노 학원 몇 번 다녔다. 근데 그 교과목 학원은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애들하고 놀러 가지도 않았어. 왜냐면 몸이 많이 아팠으니까.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집에서 엄마가 같이 놀아주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할 게 없어. 그 당시엔 컴퓨터는 없었죠. 그러니까 TV를 이렇게 켜요. 근데 TV가 저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 시간대에 뭔가 방영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시계 공부를 해야 돼. 시간을 1분이라도 놓치면은 만화를 처음부터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방학 때 저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보는 게 하나 둘 셋이 가장 먼저 했나? 그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을 보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뽀뽀뽀를 봐. 뽀뽀뽀를 다 보고 나서 이제 EBS로 돌리면은 EBS 방학생활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 방학생활 그거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다 봤었어요. 그렇게 다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빌리 더 뱃인가 해가지고 무슨 영어 나오는 거 있어.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딩동댕 유치원도 보고 이렇게 다 보고 나면은 12시 정도가 돼요. 12시부터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야. 뭐 하고 놀겠어요. 그냥 레고 몇 가지 가지고, 그 레고도 별로 없었거든. 그러면은 그 없는 레고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서 막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혼자 막 놀고 있으면은 이제 한 4시, 5시 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MBC, KBS, SBS 이런 것들 보면서 또 만화 영화들 쭉 보고. 만화 영화 다 보고 나면 이제 6시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 오잖아. 아빠 오면은 뉴스 보고 연속극 보고 이 시간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또 다른 거 하고 놀아.
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는 시간대에 한다는 것도 딱히 뭔가 자원이 없었으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거 책이 있었잖아요. 살아남기 시리즈 제가 엄청 좋아했거든. 그러면 그 살아남기 시리즈를 보는데 보다 보면은 내 영혼을 울리는 정말 너무 재밌는 편이 있어. 그럼 그거를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시리즈를 오늘은 산에서 살아남고 바다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동굴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면은 그거를 봐. 그 다음 날에는 초원에서 살아남고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사막에서 살아남아야겠다 하고 그거를 쭉쭉쭉 해가지고 봐. 그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또 봐.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봐. 또 봐. 또 봐. 이거를 계속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심심함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니까 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뭔가 채팅을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뭐 이제 RPG를 하게 되고 뭐 게임을 하게 되고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가지고는 만화 연재하면서 창작 그 커뮤니티 거기에서 지내다가 창작 커뮤니티 사람들하고 실제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야유회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어떤 그 성장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미디어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너무 자원이 풍부하면 안 된다. 심심해야 된다. 아이들일수록 심심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니미니님, 미디어 교육 관련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들과의 상호작용이 아이의 사회성을 키운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상호작용하며 커가는 존재를 생각하는데 미디어 자극이라 해서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어떤 자극에 더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고 그거에 맞추어 아이들에게 적절한 미디어 자극은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했던 말이 딱 이거네요. 네, 맞아요. 자, 도희님, 이론적 육아교육과 현실적 육아교육은 완전 달라요. 특히 맞벌이는 정신없어요. 그쵸, 여기에서 이제 맞벌이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변수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두는 건데, 저는 그렇게 둘 때 아이에게 미안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너무 과도한 충족을 주려고 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당연히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긴 할 거예요. 내가 너무 필요한 그 순간에 엄마 아빠는 일하러 없었잖아.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야. 뭐 아이가 설령 나중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랑 아빠는 일하고 없었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 엄마로서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네가 먹을 수 있었고 네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엄마 아빠가 일을 했었던 건 우리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수적이었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걸로 인해서 네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인정한다. 그리고 그 아쉬움도 너의 삶의 어떠한 부분으로서 반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나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거나 주지 못했다고 탓을 하거나 이러기엔 넌 이미 너도 성인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오고 도닥도닥 해야죠. 근데 20살 돼도 30살 돼도 막 나중에 막 결혼해서도 제가 어릴 때 막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야. 자, 꿈꾸는 나님, 미디어 과다 노출에 비하면 소통도 잘하시고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과다 노출이 아니라니까? 전 과다 노출 정도가 아닙니다. 전 그 속에서 상상력을 많이 키웠어요. 미니미님, 심심함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심심함 자체랑 같이 놀아보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 자, 가정 상황에 따라 아이 기질에 따라 뭐가 좋을지는 다 다른 것 같네요. 다만 미디어가 금지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더 심심한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경험, 상호작용, 인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벌이하면서 두 아이를 학원에 돌리지 않으면서 키울 수 있었던 저의 상황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뭐든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심심하니까 막 책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심심하니까 만화 그리기 시작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다 주면 안 돼. 재화가 빵빵하면은 성장을 못 합니다. 네.